넥스 콘텐츠 트렌드 인사이트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넷플릭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팬더스와 맷플롯립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실무 수준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총 8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넷플릭스 데이터셋 소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로드와 탐색 기법을 배우고 장르별 분포, 연도별 트렌드, 국가별 현황, 영화와 TV쇼 비교 분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정리하고 실무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실제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와 TV쇼의 제목, 감독, 출연진, 국가, 출시일, 장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가글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데이터 분석 입문자들이 실무 감각을 익히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주요 컬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쇼웨이는 각 콘텐츠의 고유 식별자이고 타입은 영화인지 TV쇼인지 구분합니다. 타이틀, 디렉터, 캐스트는 기본 정보를 담고 있으며 country와 date added는 제작 국가와 넷플릭스 추가 날짜를 나타냅니다. release year는 실제 제작 연도, rating은 연령 등급, duration은 running time, lead-in은 장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환경을 설정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import pandas as speed로 pandas를 임포트하고 matplotlib와 seaborn도 불러옵니다. 한글 폰트 설정이 중요한데 macOS에서는 Apple Gothic을 사용하고 윈도우에서는 마군 거틱기나 듀림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기호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유니코드 미뉴스를 false로 설정합니다. 판다스의 디스플레이 옵션을 조정하여 데이터 프레임 출력을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설정하면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데이터 로드와 탐색 단계입니다. read CSV 함수로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의 핵심 자료 구조로 엑셀 시트와 유사합니다. head 메서드로 상위 5개 데이터를 미리 보기하고 info 메서드로 타입과 결측치를 확인합니다. describe 메서드는 숫자형 컬럼의 통계 정보를 보여줍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분석 시간의 70%를 데이터 탐색과 전처리에 사용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엉뚱한 분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드 및 기본 탐색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변수에 파일 경로를 저장하고 pdread CSV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len 함수로 전체 데이터 개수와 컬럼 개수를 확인합니다. df.head로 상위 5개 행을 출력하여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합니다. info.는 각 컬럼의 데이터 탭과 결측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탐색하면 데이터 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결측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구성된 고급 자료 구조입니다. object는 문자열 타입으로 제목, 감독, 장르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ing60는 정수형으로 출시 연도 같은 숫자 데이터입니다. 결측치는 missing value라고 하며 비어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info 메서드의 non-null count를 보면 실제로 값이 있는 개수를 알 수 있고 전체 개수와 차이가 나면 그만큼 결측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르별 콘텐츠 분포 분석입니다. listed in 컬럼에는 여러 장르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movies, dramas, comedies 이런 식이죠. 이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str.plotlight로 문자열을 리스트로 분리하고 explode로 리스트를 개별 행으로 펼쳐야 합니다. value counts로 각 장르의 빈도수를 계산하면 international movies가 가장 많은 장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넷플릭스가 글로벌 콘텐츠에 집중하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르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 코드입니다. 먼저 not나로 결측치를 제거하고 copy로 원본을 보호합니다. 뒤에 fee genre의 in 컬럼에 SDTR 스플라이드를 적용하여 쉼표와 공백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explode 메서드로 각 장르를 개별 행으로 펼칩니다. value counts로 장르별 빈도를 계산하고 head 10으로 상위 10개만 선택합니다. 플러트의 kind를 bar로 설정하여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장르 이름을 읽기 편하고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문자열 처리의 핵심 기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플릿 후에 explode를 빼먹으면 리스트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카운트됩니다. 쉼표 뒤 공백 포함이 중요한데 쉼표만 쓰면 공백이 장르 이름에 포함되어 같은 장르가 다른 값으로 인식됩니다. explode는 판다 0.5 버전부터 지원되니 버전을 확인하세요. value counts의 normalize를 true로 설정하면 개수 대신 비율로 계산됩니다. Seaborn의 barplot를 사용하면 더 예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추가 트렌드 분석입니다. date added 컬럼은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어서 datetime 객체로 변환해야 합니다. DTG와 year 접근자로 연도만 추출합니다. value counts로 연도별 개수를 세고 sort index로 시간순으로 정렬합니다. 선 그래프로 트렌드를 시각화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콘텐츠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가 콘텐츠 확보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날짜 데이터 처리와 트렌드 분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not나로 결측치를 제거하고 toDaytime 함수로 문자열을 daytime 객체로 변환합니다. 이 함수는 다양한 날짜 형식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DCGYR로 연도를 추출하여 year added 컬럼을 만듭니다. value counts로 연도별 개수를 세고 sort index로 시간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plot 함수로 선 그래프를 그리는데 marker를 5로 설정하면 각 데이터 포인트에 동그라미가 표시됩니다. 그리드를 true로 설정하면 격자가 추가되어 값을 읽기 쉬워집니다. datetime 변환의 장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자열을 datetime E64 타입으로 변환하면 날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두 날짜의 차이를 계산하거나 특정 기간을 필터링할 수 있죠. DT 접근자를 사용하면 연도, 월, 일, 요일 등을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 처리도 가능합니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sort index로 시간 순서 정렬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국가별 제작 현황 분석입니다. country 컬럼도 여러 국가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르와 동일한 전처리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splide로 분리하고 explode로 펼친 후 value counts로 집계합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도,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뒤따릅니다.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국가별 콘텐츠 분포 분석 코드입니다. not나로 결측치를 제거하고 copy로 원본을 보호합니다. str.spotlight로 쉼표와 공백 기준으로 국가를 분리하고 explode로 개별 행으로 펼칩니다. value counts로 국가별 빈도를 계산합니다. 상위 15개 국가를 선택하여 가로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 한국도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총 몇 개의 국가의 콘텐츠가 있는지도 출력합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TV쇼 비교 분석입니다. 타입 컬럼으로 영화와 TV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values로 타입별 개수를 계산하면 영화가 TV쇼보다 약 2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 차트로 비율을 시각화하면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최근에는 TV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리즈물이 시청자를 플랫폼에 오래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TV쇼 비율 분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value counts로 타입별 개수를 계산합니다. 플롯의 kind를 파이로 설정하여 파이 차트를 그립니다. out of city는 백분율을 표시하고 start angle은 시작 각도를 조정합니다. I축 레이블을 제거하여 깔끔하게 만듭니다. 타입별 상세 정보를 출력하고 영화와 TV쇼의 비율을 계산하여 출력합니다. 영화가 약 70%, TV쇼가 약 30%를 차지합니다. 연도별 타입 트렌드 분석입니다. 그룹 B로 연도와 타입별 이중 집계를 수혜를 수행합니다. 피벗 테이블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면 분석하기 쉬워집니다. 최근 몇 년간 TV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스택형 역 차트로 트렌드를 시각화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OTT 시장의 변화와 시청 패턴 변화를 반영합니다. 연도별 영화와 TV쇼 트렌드 코드입니다. 그룹 by로 year added와 타입별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고 size로 개수를 셉니다. unstack로 타입을 컬럼으로 변환하고 fill value를 0으로 설정하여 결측치를 채웁니다. 플롯의 kind를 area로 설정하고 stack를 true로 하여 스택형 영역 차트를 그립니다. 알파를 0.7로 설정하여 투명도를 조정합니다. 레전드에서 타입 이름을 한글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근 TV쇼 비증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분석으로 장르별 평균 러닝타임을 알아보겠습니다. duration 컬럼에서 숫자만 추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0마인이라는 문자열에서 90이라는 숫자만 뽑아냅니다. 장르별로 평균 러닝타임을 계산하면 다큐멘터리가 가장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코미디가 상대적으로 짧은 러닝타임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르의 특성에 따라 콘텐츠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르별 평균 러닝타임 분석 코드입니다. 먼저 영화만 필터링합니다. SDR 또 extract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숫자만 추출하고 SIP로 정수형으로 변환합니다. iteros로 각 행을 순회하며 장르를 분리합니다. 각 장르와 러닝타임을 리스트에 추가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그룹 B로 장르별 평균을 계산하고 sort values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상위 10개를 가로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국제 영화 순으로 긴 러닝타임을 가집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Movies와 Dramas가 넷플릭스의 주 장르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콘텐츠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제작 국가이지만 한국도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영화가 TV쇼보다 2배 많지만 최근 TV쇼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르별로 러닝타임 전략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콘텐츠 기획과 투자 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데이터 분석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상 데이터 탐색부터 시작하세요. 실무에서는 분석 시간의 70%를 탐색과 전처리에 사용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커피 메서드를 사용하세요. 결측치 처리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시각화는 인사이트 전달의 핵심입니다. 숫자만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코드에 주석을 달아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만드세요. 포트폴리오 작성 가이드입니다. 문제 정의와 분석 목적을 명확히 서술하세요. 채용 담당자는 여러분이 왜 이 분석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시각화로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세요. 코드의 가독성과 재사용성을 고려하세요. 마지막으로 GitHub에 잘 정리된 readme와 함께 업로드하세요. readme에는 프로젝트 목적, 사용 데이터, 분석 과정, 주요 인사이트, 사용 기술을 명확히 작성하세요. 넷플릭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팬다스와 matplotlib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장르별, 연도별, 국가별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각화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무 수준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히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더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